저는 매년 가족과 함께 하와이 2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저에게는 부동산 경매였고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진을 막 찍어도 이렇게 화보 같은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광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 한 건으로 연봉을 벌었으니까요. 자, 이 물건은 2억 4천에 낙찰을 받았고요. 4개월 만에 3억 1,500만 원에 팔았어요. 자, 이 물건은 2억 5,300에 낙찰을 받았고요. 자, 5억 9,5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건 수익이 굉장히 크죠? 자, 비결은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저는 2005년도 첫 낙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위에 보이시는 이 책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년 가족과 함께 하와이 2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미국 유학 중이어서 뉴욕에 있는 시간도 좀 있긴 한데요. 어쨌건 1년에 2달 이상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 동안 휴가를 주는 회사는 매우 드물겠죠. 돈도 있어야겠지만 시간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겐 하와이 2달 살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경제적 자유가 인생의 목표였는데요. 그 목표에 대한 실행이니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저에게는 부동산 경매였고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아침은 와이키키 비치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조금 흩날려 주면은요, 이렇게 무지개를 볼 수도 있어요. 하와이에서는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와이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하와이주의 자동차 번호판도 이렇게 무지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하면 서핑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이들과 함께 서핑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면은 거북이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 색깔 너무 예쁘죠? 하와이에는 스노클링 명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하와이에 사는 거북이도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정말 크지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진을 막 찍어도 이렇게 화보 같은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광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이렇게 산도 굉장히 멋있어요. 굳이 등산을 하실 필요 없이요.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치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들도 많고요. 풍광이 너무 예쁘죠? 골프 치기도 정말 좋아요. 하와이는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쾌적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고요. 그린피는 한국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와이켈레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셔서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라는 물건은 바로 이 코치라는 브랜드예요. 할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선셋은 정말 장관입니다. 타타루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선셋이고요. 와이키키 비치에서 바라보는 선셋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녁 때는 주로 바베큐 파티를 많이 했어요. 하와이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맛있는 소고기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자, 로컬 맥주인데요. 이건 꼭 먹어줘야 됩니다. 정말 맛있어요. 야경도 예쁜 곳들이 많고요. 이렇게 거리 곳곳에 버스킹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불꽃놀이도 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와이키키 야경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2개월은 정말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2달 동안 하와이 여행을 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결은 뭐니 해도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에 2가지 정도를 더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첫 낙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경매를 했어요. 제가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낙찰을 막 받습니다. 계속 정말 많죠. 밤새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물건 중에서 손실이 났던 물건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살 때부터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요. 수익이 가장 적었던 물건이 한 1,500 정도, 그리고 3,000, 5,000, 1억, 2억, 3억, 4억, 5억까지도 수익이 났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상가들도 좀 있죠. 그래서 월세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크고 작은 수익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여행 자금은 물론 생활 자체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제가
처음으로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2005년도죠. 낙찰받은 금액은 4억 3,500 정도였고요. 이 물건을 2년 후에 6천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수익이 한 1,700 정도 되죠. 이때 당시 연봉이 제가 딱 이 정도 됐었어요. 대박이죠? 이거 한 건으로 연봉을 벌었으니까요. 저는 이때 매우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종의 공무원이었고 말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재테크는 적금, 그리고 그것보다 금리가 좀 더 높다는 MMF, CMA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복리의 마법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 복리의 마법을 활용을 해서 일단 1억을 모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9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식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또 주식 투자도 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막 겁나더라고요.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쪽박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을 했고요. 그리고 제 주변을 보면 주식 투자로 전부 다 쪽박이 났더라고요. 물론 대박이 났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후에 가보면 쪽박으로 변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부동산 경매라는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낙찰받은 게 바로 이 건입니다. 그런데 이 한 건으로 연봉 정도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제가 3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투자금이. 그래서 그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금을 마련을 하고 3년 후에 낙찰받은 물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1억 6천에 낙찰을 받고 1억 8천에 매도를 했죠. 차익은 2천 정도. 이런 유형이 가장 쉽고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은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스킬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떨까요? 자, 이 물건은 2억 4천에 낙찰을 받았고요. 4개월 만에 3억 1,5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건 수익이 좀 크죠? 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경매에 특수 물건이라는 요소를 가미를 시키는 거예요. 특수 물건, 권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겠죠. 그리고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익으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특수 물건 중에 하나의 유형이에요. 자, 참고로 단기 매도를 했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당시는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는 안 냈어요. 그럼 다음 물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은 2억 5,300에 낙찰을 받았고요. 자, 얼마에 팔았을까요? 5억 9,5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건 수익이 굉장히 크죠? 자, 비결은 이거예요. 경매의 시장의 흐름을 접목시킨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낙찰받은 건들이 다 이런 유형들이에요. 수익이 컸겠죠?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게 바로 위에 보시는 이 책입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꾸준히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수익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자체가 여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2달 동안 하와이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부동산 경매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낙찰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렸죠. 3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낙찰 받고 2년 후에 판 거. 근데 시세 변동이 없었어요. 단지 싸게 낙찰받은 만큼만 수익을 내는 그런 유형이었죠. 두 번째는 단기 매도, 일명 단타예요. 3개월, 4개월 만에 바로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시세 차익은 없었어요. 단지 싸게 낙찰받은 만큼 그렇게 차익을 취했던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에 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시세가 올라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그 사례.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결과를 보셨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가장 컸던 세 번째 유형이겠죠. 하지만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몇 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잘 못 기다려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유독 선호하는 유형이 단타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매로 단타하기는 어떨까요? 자, 올해 낙찰이 된 건이고요. 1억 2,500에 낙찰이 됐죠. 얼마에 팔았을까요? 1억 5,200. 한 2,700만 원 정도의 차익이죠. 그리고 5월 달에 매도를 했어요. 1월 달에 낙찰 받고 5월 달에 매도를 했죠. 그런데 수익이 2,700 정도다. 취득 비용이랑 양도세 다 고려를 한다고 해도 2,000이 훌쩍 넘는 그런 수익이
나왔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1억 4천에 낙찰을 받고요. 1억 8천에 팔았습니다. 언제 팔았나 볼까요? 네, 4월 달에 팔았나요? 1월 달에 낙찰 받고 4월 달에 팔고. 네, 단기 매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더 좋은 투자가 뭐라고 했죠? 바로 시장의 흐름을 활용한 투자. 아까 그 수익이 컸던 물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이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요? 애매하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의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시장의 흐름을 활용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매하기 좋은 시장인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 선이 매각가율이에요. 낙찰가율. 그러니까 감정평가된 금액 대비 낙찰가가 어느 정도냐.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현재가 역사상 가장 낙찰가율이 낮을 때예요. 자, 왜 그럴까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거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낙찰가율은 역사상 가장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부동산 경매는 그 언제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누구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를 시작을 했지만 그 경매로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돈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인생의 여유, 그리고 계속 쌓여가는 경험이겠죠. 여러분들도 경매를 통해 경제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경매 투자 노하우와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점이 되면 경매 기초 강의도 무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